피부가 좀 화사해 보이고 싶다, 밝아 보이고 싶다, 이러한 요청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도 정효진 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색소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얼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색소들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다 종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한가요? 종류는 엄청 다양합니다. 선천적인 요인이나 자외선에 의해 생기는 주근깨, 또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진 이제 선스팟이나 잡티로 불리는 흑자, 또 호르몬이나 자외선,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개별의 모양의 반이 아닌 판 모양 형태로 생기는 기미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검버섯이라든지 점, 편평사마이 같은 이제 작은 이제 병변의 색소들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굉장히 드문 그런 색소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교적 흔한 색소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색소들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주근깨, 흑자, 기미 등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또 이렇게 실내에만 있는다 하더라도 자외선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색소가 가장 흔하고 또 이제 흑자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원인이나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기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르몬적인 요소도 있고 또 혈관성인 경우도 있고 또 피부를 자극했을 때 생기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런 색소들은 잘 없어지나요?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색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강하게 한번 에너지를 쏴서 딱지가 생기게 한 이후에 없앨 수 있는 뭐 주근깨나 흑자 같은 케이스들도 있고 약한 강도의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치료가 필요한 기미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색소는 이제 치료를 한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색소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색소에 따라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색소에 따라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색소에 따라서 치료 방침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조금 진하고 작은 잡티인 이제 흑자나 주근깨 같은 경우는 IPL이나 피코 레이저를 쓰게 되고 또 이제 조금 표면이 튀어나와 있는 점이나 검버섯, 편평사마이 같은 경우는 CO2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 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이라든지 기미 같은 경우는 약한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토닝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색소 침착이나 기미 같은 경우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레이저 토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잡티들은 피코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는 거겠네요. 이렇게 기미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데 레이저 외에 다른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기미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치료가 잘 되고 있다가도 이제 햇볕이 강한 휴양지 한번 빡 갔다 오면 다시 네.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다가도 악화되는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아이가 이제 기미인데요. 물론 이제 레이저 토닝 이외에도 이제 혈관성 기미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경부약도 있고 또 바르는 도포제약도 있어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먹는 약만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바르는 약만 발라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병행하기도 하고 또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먹는 약으로는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경구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미에 사용된 지는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꽤 효과가 좋아서 요즘에는 기미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고 또는 요즘에는 바르는 화장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섞여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바르는 약으로는 멜라논이라고 해서 세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데 하이드로키논, 트레티노인, 그리고 스테로이드 성분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기미에 유명한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먹는 약은 레이저 치료와 좀 병행할 수 있는데 바르는 약은 레이저 치료랑 병행하면 좀 자극이 있는 것 같아서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바르는 약을 권하지 않다가 레이저 치료가 끝나거나 또는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새 다양하게 미백 화장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네, 최근에는 미백 화장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시죠. 대표적으로는 비타민C가 포함된 보통 뭐 아스코빅 액시드 그 계통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야신아마이드나 비타민 A 계통의 레티놀 성분들도 미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제품들도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극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좀 주의해서 소량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화장품으로 호전을 안 본다면 아무래도 기미는 레이저 토닝으로도 사실 치료가 쉬운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미백 화장품만 가지고는 그 치료가 좀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피부톤을 좀 정돈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백 화장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방에서 환자분들이 피부가 이제 칙칙하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칙칙하게 보이는 이유는 있을까요? 네, 이렇게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서 피부가 어둡게 보이는 게 가장 큰 원인일 테고요. 그 외에도 피부 표면이 좀 거칠면 빛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좀 탁해 보이고 뭔가 어둡더라도 이렇게 광이 나는 피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칙칙하게 투명하지 않게 보이는 피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부에 좀 각질이 있다거나 피부 표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탄력이 떨어진다거나 해서 빛 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칙칙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집니다. 색소 치료를 할지 아니면 피부의 탄력이나 피부의 결 치료를 할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색소 병변 이외에 뭔가 피부톤을 화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꼭 잡티를 치료하거나 기미 같은 색소병변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피부가 좀 화사해 보이고 싶다, 밝아 보이고 싶다, 이러한 요청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톤이 어두운 분들은 색소를 파괴하는 레이저 토닝 치료를 해서 피부를 밝아지게 하는 수도 있지만 원래 본인이 타고난 피부색 이상으로 밝아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피부톤이 좀 어둡다고 하더라도 피부 자체가 좋으면 좀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같이 어둡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칙칙한 분들이 있고 어둡지만 밝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결을 좋게 해주고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레이저 토닝 할 때 제네시스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색소를 파괴하는 것 외에 피부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서 피부 결을 좋게 해서 피부를 밝아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라든지 엑소점 같은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피부 진피층의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피부를 재생시키고 피부를 밝아 보이고 결이 좋아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 원장님과 함께 색소 치료, 피부톤을 좀 밝게 하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